최근 한 제조업체의 보험을 검토하면서 보험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보험 증권을 검토했을 때는 건물 소유주인 개인 이름과 법인 이름이 함께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건물보험에는 건물, 사업장 동산, 사업체 소득 보상 보험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서류를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객의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직접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은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일부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공간은 제3자에게 임대하여 연간 약 15만 달러의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본인 사업체는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사실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추가로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에는 일반 은행 담보대출과 SBA 대출이 함께 설정되어 있었고, 대출 서류에는 개인 이름과 법인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은 대출 서류에도 개인과 법인 이름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 보험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SBA 대출 서류에 개인과 법인 이름이 함께 기재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대부분 사업체가 차입자가 되더라도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 서류와 보험 증권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은 실제 소유 관계와 위험 구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건물 자체의 손실과 임대 수입의 손실은 건물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사업체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조 장비와 기계, 그리고 사업 중단에 따른 소득 손실이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특히 이번 사례에서 눈에 띈 부분은 사업장 동산의 구성 내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보험의 사업장 동산은 냉난방 설비, 전기 패널, 보일러, 급배수 설비 등 건물에 부착된 설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 보험에는 건물보험에서 보장할 필요가 없는 법인 소유의 제조 장비와 기계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비와 기계는 사업체 보험에서 별도로 보장하는 것이 더 적절한 위험 구조였습니다. 보험은 실제 소유 관계와 위험에 맞게 다시 설계하면서 건물보험과 사업체 보험의 보장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담보를 정리할 수 있었고, 건물 보험료만 연간 3,000달러 이상 절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보장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보장을 제거하고 필요한 위험은 적절한 보험으로 옮겨 설계를 최적화한 결과였습니다. 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하게 보상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소유 구조와 위험 구조가 보험 증권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얼마를 가입했느냐 보다 누구의 자산을 어떤 보험으로 보호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좋은 사례였습니다.